자, 10번째 썰이죠. 10번째 썰, 요거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저녁에 받았었는데, 이거 보내신 분이 지금 계셔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새벽 시간대라서,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3시 44분, 다들 자는 시간이죠. 자, 우선 이야기를 보내주신 콜드미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 알바몬 절대 아님에서 이력서 작성 및 지원하고 나서 낮잠 한숨 자고 있었는데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통화음 듣고 일어나서 받아봤더니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지원 넣은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회사에서 오늘 낮 2시경에 면접 약속이 잡혀 한 달 만에 집 밖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글 지도에 면접 장소를 찾아보니 인근 전철역이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드리워진 번화가 근처로 되어 있어서 지도 위치가 잘못됐나? 번화가 안에 공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좀 멀거나 헤맬 것 같다라는 직감이 들어 집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한 10시 반 정도 말이죠. 그리고 집 근처 중국집에서 한 끼 때우고 전철역까지 25분에서 35분 도보로 걷다가 전철을 탑승을 했고 12분 내지 15분 안에 회사 인근 전철역에 하차하여 구글 지도 위치를 확인하면서 전철역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꽤 멀거나 헤맬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빨리 면접 장소가 나와 버렸더군요. 그저 아파트 단지 주변 한 바퀴를 뺑 돌았을 뿐인데 20-30분 만에 면접 장소에 도착하다니. 도착하고 나니 약속 시간까지 앞으로 2시간이 남았었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버린 탓에 그냥 회사 인근 거리를 산책이나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인근 지역은 구글 지도가 알려준 것대로 한치의 거짓이 없었고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 먹거리 번화가, 학교와 유치원, 또 학교 뒤에는 양떼 목장이 있고 화초가 만발한 작은 내과 공원이 있더군요. 이런 곳에서 공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좀 놀라웠습니다. 대부분 공장은 산업단지에서만 있는 건 줄 알았으니까요. 회사는 제가 그토록 희망하고 있는 직종이 기계가공 분야의 회사이고 당연히 중소기업이며 구인구직 사이트가 좀 잘못 기대돼 있는 줄 알아서 이교대인 줄 알았고 저 외에 다른 지원자가 있을 줄 알았으나 이것도 또한 거짓없이 주간 고정이고 지원자는 오로지 저 한 명, 네, 저 혼자요. 주간 고정의 이유는 이미 면접에서 사장님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회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인 임가공 회사였습니다. 면접은 부족하게 대답한 편이었습니다. 주특기가 뭐냐고 하셔서 첫 질문부터 곤란한 질문을 하시니까 좀 머뭇거리다가 딱히 잘하는 건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였고, 이력서 보시니 여기저기 옮겨 다닌 곳이 많다고 하셨고 마음에 걸린다고 하셔서 망했구나. 하긴 나 같은 인간이 이런 무의 좋은 데서 일하지는 못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사장님과 팀장님께서 이 점에 너그럽게 눈 감아주셨고 여기에서는 안 나가고 오래 다닐 자신 있으시죠? 라고 웃으시면서 사장님께서 질문하셨고 전 자신있게 그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고도 물어보시니 전 바로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을 하고 나니 바로 학교 도장을 쾅 찍어주시고 내일 스케줄을 바로 잡아주시더군요. 더군다나 말씀을 들어보니 주간 고정인 다품종 소량 생산인 회사인지라 기술까지 배우면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직업학교 다닐 시간이 축소하게 되어 나름 이득이다 생각하니 흐뭇한 마음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 처음 시작하는 초짜인이 191만원. 흐뭇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귀가를 하고 싶었지만 아까 산책하며 걷기 운동한 게 무리가 가서 그런지 오른쪽 다리가 알배기듯이 담 걸린 듯이 땡겨오더군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런 생각을 하며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구인구직 사이트 좀 쓸걸. 난 여태까지 왜 알바 사이트에만 목숨을 걸었을까. 나도 어지간히 운동 부족인가 보다. 아무리 오래 걸어도 웬만하면 발바닥이 땡기지. 다리가 땡긴 적은 없었는데 라고 적어줬습니다.
인가공 회사로 들어가셨구나. 회사 직원이 몇 명이에요? 회사 직원이? 인가공이면 아무리 많아야 20명 안쪽일 텐데. 인가공은 절대 클 수가 없거든요. 네. 44명요? 좀 많네? 인가공 치고 진짜 많네요. 그럼 회사가 작진 않겠네요. 기술 배우기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술을 언제 배울지 모른다는 거죠. 바로 첫날부터 기술을 가르쳐주진 않을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을 바로 처음부터 배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좀 실망할 겁니다. 아마 가면 이 사람이 오래 있을 사람인지 잠깐 하고 그만둘 사람인지 약간의 그 회사 차원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 어떤 뭐 필기시험 같은 게 아니라 잡일을 많이 시킬 겁니다. 처음부터 기계를 잡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양산업체면 일반 뭐 CNC, MCT 2교대 양산업체면 그냥 바로 버튼 누르는 거, 네, 소재 물리는 거 이것부터 가르쳐 주겠지만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인가공은 네, 처음부터 기계를 가르쳐 주게 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고 아마 옆에서 그냥 허드렛 일 있죠. 이 CNC 이제 MCT 하면 이제 뭐 잡일 같은 거 있죠. 뭐 사상이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칩 같은 거 청소하는 거 아마 그런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정리 같은 거. 왜냐하면 작업자 일에 몰두하다 보면 정리를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배운다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아마 회사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님부터 뭐 첫날부터 가르쳐 주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예. 어차피 기계를 배운다 하더라도 이 기계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배운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머리로 못 받아들여요. 예. 이 일을 하시게 되면 CAD 생각이 날 겁니다. 분명히 날 겁니다. 우리 추리님도 아시겠지만 저 기계 가공 같은 경우는 CAD가 필수입니다. 원래는. 근데 밀크님이 CAD를 못 배웠어요. CAD를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기계를 제대로 배우려면 CAD를 좀 어느 정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뭐 고급 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툴 사용.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MCT나 CNC가 CAD 프로그램과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예. CAD 캠을 할 줄 알면 기계를 다루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뭐냐면 CAD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그램 설정을 해서 그냥 파일 집어넣고 바로 버튼 눌러도 되는 설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기계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좌표값을 바꿔가지고 툴값을 입력을 해서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웬만하면 두 개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하자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CAD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일이 수월해집니다. CAD가 오히려 파일 수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키보드에 숫자 입력만 하면 되니까. 프로그램은 좀 문제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은 이제 그냥 숫자 입력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좌표값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어떤 툴 사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막상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CAD 사용을 어떻게든 배울 쪽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물론 저 지금 당장 뭐 CAD를 배울 만한 환경은 아닐 겁니다. 나중에 일해보면 아실 겁니다. 왜 CAD를 배워야 되는지. 네. CAD를 배우는 쪽이 기계를 다루기도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혹시 정장 입고 가셨어요? 정장에 구두 신고? 보통 면접 볼 때 정장 입고 가잖아요. 회사가 좀 거리가 있나 보네. 전철역으로 한 30분? 전철역에서 지하철로 한 30분 걸리나 보네요. 사복으로요. 당당하시네요. 사복으로요. 그 웬만하면 공장을 간다 하더라도 정장 차림으로 면접을 보는 게 낫습니다. 예. 저분이 큰 회사를 이제 뭐 면접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어차피 뭐 몸만 쓰고 갈 거라서 뭐 상관없는데 제대로 회사에 이제 본인이 좀 더 좋은데 혹시라도 갈 일이 생긴다면 인가공이기 때문에 아마 넘어간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것 가면 만약에 정장을 안 입고 가게 되면 뭔가 복장 물량으로 그거 자체만으로 아웃이 될 수 있어요. 예.
이분이 그동안 아웃소싱만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몸만 가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제 복장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좀 좋은 회사들은 복장에 신경을 씁니다. 괜히 젊은 사람들이 정장을 맞춰가지고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요건 이미 이미 일을 하시니까요. 됐고요. 하... 일단 위치는 나쁘지 않네요. 예. 그런데 야훈이도 아시겠지만 야훈이 큰 회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큰 회사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면접 볼 때 정장 입고 갈 거예요. 여자분들 투피스. 아, 그래요? 진짜요? 근데 더 어려운데? 차라리 정장 입고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비주얼 캐주얼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캐주얼이면 어디까지가 비즈니스 캐주얼인지 이제 애매하잖아요. 정장은 그냥 말 그대로 양복이잖아. 양복 입고 가면 되잖아. 양복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면접 볼 때는. 왜냐하면 캐주얼, 비즈니스 캐주얼이면, 저기 말 그대로 편한 복장이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캐주얼이면, 어떻게, 아, 그렇군요. 여기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다리가 아리배겼다는 건 뭐냐면, 하체 근육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하체 근력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예. 평소에 운동 안 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일하시면 좀 많이 힘들 텐데, 이거. 알배겠다 하면. 운동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일 왔다 갔다 하면 운동을 안 해도 아마 운동한 효과가 날 겁니다. 인강훈 가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좀,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 될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인강공 쪽으로 이제, 인강공 쪽에서 일하다 도망 많이 가거든요. 많이 그만둬요. 왜냐하면, 이 배우는 과정이 좀 어렵기도 하면서도 바로 가게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장일 같은 거 하는데 현장일 중에 좀 힘든 일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라인 시키는 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뭐, 몸 쓰는 일을 많이 시킬 겁니다. 크레인 자석 당겨가지고 옮기는 거나, 아니면 이제 쇳덩어리 같은 거 이거 치우는 거나, 그런 일을 많이 시킬 것 같은데, 일단은 배워보세요. 예. 학교 가셨다고 하니까. 이게 이득이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좀 해보면 아실 겁니다. 이 캐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야옹이 저분한테 우려하는 게 저분이 기본적으로 가공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캐드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사실상 제로입니다. 제로라서 물론 그 전에 공장일 해보긴 했지만 이쪽 분야는 완전히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좀 많이 헤맬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외우시고 공부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많이 적으셔야 될 거예요. 그 사수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들. 네. 이게 좀 오히려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좀 어, 그냥 하다 보면 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다 보면 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인드가 좀 이 기계를 잡을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내가 그때 한번 세게 뭐라 했잖아요. 이분이 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 사인할 때 제가 좀 혼낸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냐면 이분이 CAD 쓰는 거 싫어해가지고 범용 선반을 배우겠다는 거. 근데 범용 선반은 가장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합니다. 일반 CAC나 MCT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돌아가면 커버가 덮이기 때문에 제품이 튕겨도 밖으로 튀어나올 일이 없어요. 이건 야옹님도 아실 거예요. 스타트를 누르는 순간 기계 문이 닫히면서 안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법령 선반은 진짜 위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밖으로 노출되어 있잖아, 맞잖아요. 어떤 그런, 법령 선반 자체가 옛날 기계고, 법령 선반 자체가 기술로 좀 요즘에 잘 안 보는 분위기예요. 저번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작법이 간단해서 법령 선반을 배우겠다고 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거 배우면 못 써먹는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보통 이제 공고 가면 법령 선반 많이 있잖아요, 법령 선반이. 근데 민도 아시겠지만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칩이 어디다 튈지 모르잖아, 이게. 깎이면서 이제 회전축에 이제 인서트 깎아 나가면서 이제 말리잖아, 이게. 사실 일반 CNC나 MCT 위험한 일이 없어요. 제품이 딱 고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CNC, MCT는 소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소재가 크지 않고, 예, 소재를 또 일단 단단히 고정시켜주기 빠질 염려도 없고요. 본연성에 위험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거. 커버가 없어요. 커버 없기 때문에 이 칩이 어디서 튈지 모르고 주변 온도도 세고요. 그리고 소재가 보통 법령 선반이 소재가 무거워요. 무겁고 큽니다. 이제 큰 상태에서 소재를 고정을 시키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소재가 이게 고정된 게 빠지면서 압이 빠지면서 이게 튕겨나가면 반동을 튕겨나가면 어디로 튕겨나갈지 몰라요. 일종의 쇳덩어리 폭탄입니다. 이게 튕겨나가면 사람 맞으면 그냥 그대로 죽어요. 네. 그래서 절상류도 다 튀죠. 네, 절상류 같은 것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아예 이제 뭐야 그 법령 선반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법령 선반 많이 하죠. 공장 같은 데 가면 보통 공장이 오래 하신 분들이 컴퓨터 일, 그분들 컴퓨터를 잘 못 다루잖아요. 캐드 같은 못 다루니까. 옛날 공장 같은 데 가보면 법률서만 하시는 분들 있다, 나이 드신 분들. 근데 가면 공장 굉장히 더러워요. 바닥에 뭐 시커매가지고 뭐 안 보여.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이제 작업물들을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뭐 열악해요. 본인 손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하실 거면 되도록이면 본연 손반보다는 그냥 CNC나 NCT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화천기공에서 만든 거. 예. 이런 일이 닥치면 골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일반적인 CNC나 NCT를 한다고 했을 때는 CNC는 그 뭐야, CAD는 필수입니다. 예. CAD는 필수예요. 그래서 CAD는 웬만하면 배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왕 들어갔으니까 뭐 성실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법령 선반은 안 시킬 거예요. 예. 법령 선반에 면허 안 시킬 겁니다. 예. 근데 저분이 자꾸 그 전부터 법령 선반만 하겠다고 좀 우겨가지고,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내일부터 출근 잘 해가지고 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